안녕하세요. 호주 빅토리아주 멜번에 있는 솔로몬 법률사무소의 정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형사법 저촉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형법 재판 법원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빅토리아주에서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 중 비교적 경미한 형법에 관련된 경우만을 생각하여 빅토리아주 하위 법원에 약식 기소된 사안의 형법상의 법원 진행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법원의 진행 절차 중에 1번은 피고인이 법원 소환장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범한 행동에 대해 약식 기소하며 법원이 법원 소환장을 발급하고 보통 경찰이 이 법원 소환장을 본인에게 직접 배달하게 됩니다. 법원 소환장을 보면 피고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및 기소 혐의 사실이 적혀 있고 법원 출두 일시 및 출두 장소인 특정 법원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날짜에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형법 저촉으로 인해 법원 출두 소환장을 받는다면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안을 상의한 후 최선의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호주는 한국과는 달리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이며 한국의 대륙법과는 많이 다른 호주 영연방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범하여 호주 경찰이 본인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본인의 변호사를 미리미리 선임하고 최선의 방어를 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원 출두하는 날, 법원에 도착하면 금속 탐지기가 있는 통관대를 통해 법원 건물로 들어가고 법원 게시판에 적혀있는 법정 출두 예정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자신이 가야 할 법정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게시판에서 확인한 후에는 법원 사무관에게 가서 자신이 법원에 왔다는 것을 통지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가야 할 법정에 들어간 후에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위에 설명한 절차는 자신이 임명한 변호사가 있는 경우 그 변호사가 무리 없이 안내하며 필요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해야 하는 행동에 관한 조언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 즈음에 본인의 사안을 위해 한국어 통역을 미리 요청하셨다면 통역관을 법정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10시에 법정이 열리면 지정판사가 입정하시며 이 지정판사가 여러 사안을 하루에 맡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법정에 자리를 잡고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립니다. 판결을 맡으실 지정판사는 많은 사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법원에 출두한 본인은 관련된 본인 사안에 대해 일사천리로 설명하고 방어를 할 준비, 그리고 판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방어 관련 정상 참작 서류들을 꼼꼼히 미리 준비하여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제 지정판사 서기가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면 법원 서기가 법원에 출두한 사람에게 기소 내용을 낭독한 후 본인이 그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변호사가 동석했다면 변호사가 대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경찰 혹은 검사는 범법 혐의 사실을 판사 앞에서 낭독하고 판사가 본인이나 본인의 변호사에게 변론 기회를 주어 정상 참작 상황을 기술하게 허락합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변론 시간은 대개 30분 이하인 경우가 많으며 이런 변론 후 판사가 정한 형량이나 벌금 또는 다른 법정 명령을 선고하게 되면 본인이 출두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본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일사천리로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설명하고 제출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합니다. 호주 법원에서 판사의 역할은 축구 경기의 심판 같은 역할과 비슷합니다. 경찰이나 검사의 기소 및 고발 내용과 법을 위반하여 법정에 나온 피고인의 말과 증거, 증언을 비교 검토한 후 관련 법규 위반이나 기소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호주의 법 체계는 적대적 관계의 시스템이며 이 뜻은 검사와 변호사는 서로의 입장만 설명하고 피력하며 제3자인 판사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비록 피고가 검사가 기소 주장한 대로 유죄일지라도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피고의 상황, 특히 정상 참작 상황 및 본 재판에 대해 협조 여부를 파악한 뒤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되 이와 동시에 피고의 벌칙을 경감해 줄 수 있는 특별 상황이나 증거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데, 각종 경범죄 위반으로 법원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탕감해 주거나 형량, 벌금 등을 낮춰줄 수 있는 정상 참작 관련 보충 서류를 준비한 뒤 자신의 재판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바람직하고 유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피고의 태도 및 상황이 정상 참작 기준 및 고려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피고가 경찰이나 검사의 기소장에 나타난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는지. 본 재판이 시작될 때 유죄를 순순히 인정한 경우 벌금 및 형량 판결에서 관대하게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죄나 혐의를 부인하다가 추가 재판이 진행되고 추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형량이나 벌금을 엄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동종 사안에서 초범인가 재범인가 여부. 일반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경범죄 위반으로 처음 법정에 서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가급적 훈방, 약한 벌금, 지역사회 봉사 명령 등의 약한 처벌이나 벌금을 부과됩니다. 사소한 일로 처음 법정에 선 경우 가급적 전과자를 만들지 않으려는 사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고가 반성하고 자신이 일으킨 사건의 상대편에 보상을 했는지 여부.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차와 충돌하여 큰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한 경우 피고의 보상 행위는 정상 참작 요인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로, 경찰의 혐의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 경찰 조사 시 피고가 경찰 조사에 순순히 협조했는지, 예를 들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까지 동행하여 음주 측정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요구를 수능했는지 혹은 거부했는지, 피고의 유죄 인정 뒤 피고가 본 사건에 대해 후회 혹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 사건 초기에 유죄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 피고가 이런 사항에 협조했거나 인정한 경우 정상 참작 요인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서에 와서 인터뷰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은 예비 피고인들도 간혹 변호사 대동을 요청해 오곤 합니다. 다섯 번째, 피고의 의료에 관한 사항. 피고가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사건 당시 사고 유발과 관련되었는지 여부. 예를 들어 생리 중인 여성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슬쩍 훔치다 걸린 경우 피고의 의학 상황에 따라 정상 참작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이 체질을 가진 여성의 경우 생리 중 충동적으로 도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사건 당시 피고가 술이나 마약에 취해 사건을 일으킨 경우 정상 참작 고려 이유가 되지 않으나,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피고가 자신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 및 치료하기 위해 마약 치료 혹은 금주 프로그램 참석, 자신의 의학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한 경우 정상 참작 고려 요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 피고가 지역사회에 참여 봉사하는지 여부. 피고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하는 경우 정상 참작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로타리 클럽에 가입하여 봉사하는 경우, 혹은 노인이나 불우 어린이들을 돕는 행위, 각종 종교단체에 속하여 좋은 일을 하는데 참여하는 경우 정상 참작의 요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일으킨 현 사건이 일회성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 판사는 가급적 피고인을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훈방이나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간혹 전문 심리학자의 의학적 소견서를 작성, 판사에게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현재까지 몰카로 여성의 속치마를 찍다 적발된 경우, 자녀 구타 및 학대죄로 고발된 경우, 부모 구타로 고발된 경우에 범죄 심리학자의 소견서를 준비하여 판사에게 피고인이 재범을 할 가능성이 적다고 설득해 보았고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8번째, 피고의 개인 상황, 결혼을 했는지, 미혼인지, 혹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족이 많은지 등입니다. 9번째, 피고의 소득 상황, 판사가 피고의 벌금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결정하기 전 고려하는 정보입니다. 대개 피고의 일주일당 총 소득 및 주당 지출 내역을 판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역은 보통 주택 임대료 혹은 은행 주택 융자 상환금, 전기세, 가스세, 각종 생활비, 자동차 융자 상환비, 각종 신용카드 상환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이면 벌금 및 배상금도 낮아질 수도 있으며 또 분납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추천서, 피고인의 평소 성격, 평소 생활 태도, 지역사회나 직장에서의 공헌도, 추천인이 피고를 알고 지낸 기간, 얼마나 자주 피고인과 접촉하는지, 추천인이 본 사건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수록하는 추천장을 판사에게 제출하는 게 피고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교회나 성당의 목사, 신부, 불당의 법사나 노사, 혹은 피고인의 직장 상사가 쓰는 경우가 많으며 추천인의 직업,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반드시 추천인 편지에 명기되어야 하고 주의할 것은 형량을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피고가 유죄냐 무죄냐 등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 언급한 것이 재판에 나가 자신의 형량이나 벌금을 낮추기 위한 정상 참작 고려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물이며 재판의 결과는 추후 자신이 영주권을 따거나 취업을 할 때 그림자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므로 돈이 없다고 혹은 자포자기하거나 시험 공부 준비 없이 허둥지둥 시험장에 가는 학생처럼 재판에 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자신이 위에 적힌 구비서류만 성실히 작성하고 재판에 임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법원에 출두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 대개 그날은 판결이 안 나오고 다음 기회로 재판이 연기되며 경찰 및 피고인 변호사가 만나 서로 법리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보고 그래도 법리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 뒤 정식 재판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판사 앞에서 자신들의 법리상 주장을 해 판사가 최종 선고를 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비록 본인이 사소한 사건이라 여기는 것도 일단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호주 영주권을 받거나 전문직 자격증 등록 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소한 사건이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본인이 유죄라도 이런 유죄가 처음이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고 또 형벌 외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 무죄처럼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호주에서 닥친 형법 저촉 법원 사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형사법 저촉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형법 재판 법원 절차 그리고 판결에 도움이 되도록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법원 소환장을 받고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솔로몬 법률사무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이메일로 사안의 내용을 보내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솔로몬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에 매주 새로운 법률 칼럼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